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메밀국수 실전 개발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잘 빠진 메밀을 운영 중인 민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잘 빠진 메밀이라는 브랜드를 운영 중이고요. 잘 빠진 메밀은 종로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저희는 메밀 전문점 중에서 그 밀가루가 들어가 있지 않는 순메밀면을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8년 정도가 됐고, 이번 연도에는 제가 이제 육아를 시작해가지고 이번 연도 육아를 정리하고 저희 직원들이 이제 매장을 전담해서 운영하는 그 시범 단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리도 제가 이제 매장에서 원래는 항상 주방에서 이제 면 뽑고 반죽하다가 있었는데 올해는 좀 시간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런 자리를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혹시 인스타 하시면은 저랑 이렇게 친구해 주시면 저랑 같이 소통을 하는데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실 그 2차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메밀국수의 면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메밀국수 육수를 이해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메밀국수의 소스나 양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메밀국수 플레이팅 및 식기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섯 번째는 순메밀면의 미래와 여섯 번째 메밀면으로 자기 건물에 장사하기까지 총 6가지의 부차로 오늘 이제 2시간 동안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메밀국수 면 이해입니다. 제가 금방 목차 말씀드리기 전에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저도 20대 때를 경험할 때는 서울에 올라와서는 그냥 냉면만 먹어봤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평양냉면이 있는지, 사실 함흥냉면이 있는지, 뭐 냉소바가 있는지, 뭐 쟁반 막국수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다 냉면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메밀면 그래도 순메밀면 전문 매장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면의 밀가루의 함량, 뭐 여기에 고구마 전분을 썼느냐, 혹은 그냥 메밀가루를 많이 썼느냐, 혹은 여기에다가 밀가루를 썼느냐, 이제 배합에 따라서도 이제 메밀면 특성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여러 개가 나뉘게 되더라고요. 이제 오늘의 저희 강의의 주된 내용들은 요즘에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에서 그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이제 사진들로 해서 편하게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메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밀국수, 소바, 메밀소바 이렇게 이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제 메밀국수와 소바가 이제 한국식과 일본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일단 메밀을 보시면은 이제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게시물을 보시면은 76,000개, 여기 이제 메밀국수는 81,000개, 소바는 17만 개, 메밀소바는 10만 개 정도입니다. 사실 젊은 층은 인스타그램에서 뭐 쟁반 막국수나 뭐 메밀국수보다 사실 메밀소바나 소바류를 훨씬 더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메밀국수, 저는 이제 순메밀 막국수 전문점인 강원도식 막국수를 이제 운영하고 있지만,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조금 더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뭐 소바나 메밀소바에 대한 경쟁력이 사실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에서 게시물을 얼마나 많은 양이 퍼져 있고 그 퍼져 있는 것들이 요즘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메밀과 메밀국수에는 사진들이 주로 다 약간 강원도 스타일 느낌으로 있습니다. 요즘에 좀 트렌드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소바와 메밀소바를 보시면은 저희가 흔히 알던 메밀소바류들 사진들이 좀 있고요. 요즘에 이제 이런 소바 중에서 요런 식 비주얼들이 이제 좀 있는데, 여기 이제 메냐 하나리나 칸다 소바나 요런 소바 면으로 믹스해 먹는 소바들이 되게 인기를 많이 끌거든요. 저희 이제 매장 근처의 경복궁에서도 원래 칸다 소바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소바가 저런 식의 비주얼을 하는데, 저 집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줄을 굉장히 많이 쓰게 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메밀국수와 소바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강원도나 춘천식으로 메밀국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바는 일본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메밀국수 면 2에서 냉메밀국수 형태인데요. 이제 저희가 메밀국수 안에는 메밀 막국수도 있고 쟁반 막국수도 있고 평양냉면도 하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메밀국수 안에는. 그래서 메밀 막국수라고 하는 그 주로 보이는 비주얼들이 강원도, 속초, 양양, 고성, 뭐 강릉 이런 동해안 쪽에 있는 게 메밀 막국수 전문점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쟁반 막국수는 춘천도 사실 메밀 막국수도 유명하긴 하지만 닭갈비에는 그래도 쟁반 막국수가 더 유명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쟁반 막국수라는 포지션이 있고 이제 요즘 젊은 층이나 올해 이제 그 노포로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 중에서는 평양냉면이 이제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메밀 막국수는 게시물이 47,000개, 여기 쟁반 막국수는 18,000개, 평양냉면은 39만 개 정도 해시태그가 있거든요. 이만큼 평양냉면의 그 인스타그램에서 인기가 엄청나다고 알 수 있거든요. 저도 사실 제가 이제 메밀 막국수라는 그 브랜드를 운영하지만 사실 면과 육수에서는 거의 평양냉면스러운 메밀 막국수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8년 차인데 한 10년 차가 넘어가면 평양냉면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분들은 뭐 내공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뭐 오래된 업력도 있으시지만 30년 조금 하시면은 뭐 한 그릇에 14,000원, 뭐 16,000원 이렇게 받는 게 진짜 너무 대중화돼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한 그릇에 9,000원 받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이게 시간이 깡패구나. 그래가지고 좋은 브랜드를 만든 다음에 이제 완성이 되면은 나중에는 하이엔드 버전으로 이제 평양냉면에도 도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네, 그러시면 여기는 이제 순메밀 막국수의 실전편인데요. 이제 이 보이시는 그 메뉴들이 저희 매장에서 직접 그 판매하고 있는 형태이거든요. 순메밀 물 막국수, 순메밀 비빔 막국수, 들기름 채식 막국수입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메뉴 전체를 저희가 이제 직접 다 참여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면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를 없이 순 메밀 가루로만 냉수 반죽을 해가지고 직접 하고 있고, 육수 같은 경우도 사골이랑 뭐 야채랑 한약재랑 해가지고 직접 만들고 있고, 이제 위에 보이시면 전복 고명인데 저희도 처음에는 그냥 고명을 동일하게 남들과 동일하게 그냥 계란 흰 계란을 쓰다가 계란 파동이 한 번 있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집은 아직 신생인데 남들과 좀 차별화가 돼야겠다.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하다가 한참 계란이 한 개에 막 500원씩 할 때는 반쪽이고 잘못 삶아지고 버리고 하면은 이게 뭐 하나에 300원이 넘는 케이스였는데, 제가 이제 전라도 목포 출신인데 완도에서 이제 전복 양식하는 분이 계셨는데 한 7년 전쯤에는 사실 그 전복이라는 것도 되게 그 큰 것들만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뭐 사시미, 오시미 이런 애들은 약간 상품성이 없어가지고 이게 거의 뭐 그 완도에서는 라면에다가 그냥 전복을 넣어 먹는다고, 라면보다 전복이 훨씬 비싼데 그렇게 해서 그 단가를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500원이 안 할 때여가지고 이제 7년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올라도 저희 시그니처니까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음식 가격도 더불어 같이 상승을 하는 케이스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복이 나왔고요. 저희가 사실 처음에 그 저희 매장을 운영할 때 사실 메뉴가 제일 간단하고 빨리 먹을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고, 고객분들도 뭐 많은 메뉴보다는 여기 진정성 있는 데들 물 비빔 딱 그 둘 중에 하나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그 뭔가 이게 이제 이 비주얼도 한 2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식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메밀 막국수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그 검색량으로 유명하기로 제일 유명한 데는 고기리 막국수라는 그 고기리에 있는 그 순메밀 막국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들기름 막국수라는 그 제품을 처음 개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그 인기가 많아지고 맛있어서 맛있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 저희도 이제 그걸 보면서 비주얼 보는데 사실 비주얼로는 그게 맛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특별히. 하지만 그래도 감칠맛이 들기름 맛과 이 간장의 맛이 되게 맛있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좀 다르게 해야겠다.
들기름 새싹 막국수라고 해야겠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보시면 이제 이게 그 메밀 새싹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콩나물 키우듯이 어두운 곳 밑에서 키우면 가운데서 많이 볼 수 있는 제품인데, 요게 이제 믹스된 새싹에다가 이제 통 들깨를 넣고 이제 여기다 간장 소스로 이제 버무리니까 이게 이제 저희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그 젊은 층들한테 비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이제 비건 막국수라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이 하는 거를 똑같이 따라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또 잘 돼야 되니까 뭔가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는 이제 메밀국수의 형태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요거는 보시면 이제 저희는 금방 전까지는 차가운 메밀면을 보여드렸고요. 온 메밀국수의 형태가 있습니다. 사실 거의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따뜻한 메밀국수는 이게 기본적으로 밀가루는 사실 따뜻한 걸 먹는 게 너무 익숙한데, 잔치국수, 칼국수에 익숙한데, 이게 온면이라는 개념은, 따뜻하게 먹는 면이라는 개념은 메밀국수의 성질이 이게 따뜻한 거에 오랜 동안 들어가 있으면 너무 쉽게 퍼져가지고 그 텁텁한 맛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사실 그 이쪽에 보시면 저 그 비주얼이 제가 이제 저희가 초창기에 따뜻한 국수를 만들었을 때 판매하는 형태인데, 지금은 이제 판매를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저거는 이제 약간 보시면 쌀국수 같은 형태이긴 합니다. 이제 그냥 면을 삶아서 넣고 이제 해산물 육수에다가 이제 고기를 우삼겹을 이제 구운 거를 데친 거를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약간 쌀국수 비주얼을 만들었는데, 여성분들이 좋아하니까 저런 비주얼을 만들었는데 맛은 굉장히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만들었을 때 한 그릇에 7,000원으로 이제 잡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 오퍼레이션이 여름철에 막국수는 면 딱 볶고 튀김 볶고 거기에 육수 붓고 그냥 딱 나가면 끝인데, 이거는 뭐 고명 올려야지, 뭐 옆에서 뭐 고기 삶아야지, 이게 주방에서 동선이 이게 두 명으로는 불가능한 형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막 처음에는 이제 뭐 하루에 막 몇 그릇만 나가면 좋으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 날 이제 맛있다고 한 10분이 막 주문하시는 거예요. 와, 이거 나니까 이렇게 하지, 다른 같이 하지 못하겠다. 이 메뉴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도 막 고민을 하다가 일주일에 한 이틀만 팔까, 뭐 아니면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없어진 형태인데, 그만큼 온 메밀국수 형태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만약에 메밀가루가 좀 많이 안 들어가고 그냥 메밀 칼국수라는 형태인데 색깔만 좀 검은잡잡하고 이게 많이 메밀가루가 함량이 안 들어가 있는 형태라면 사실 온 메밀국수 형태가, 그래서 그나마 조금 판매되고 있는 게 메밀 칼국수 형태가 조금 판매되고 있는 건데, 거기에는 실상 메밀의 함량은 높지 않습니다. 보이는 색깔만 좀 그렇고, 그래서 국물을 사실 좀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들깨를 주로 쓰는 이유가, 이제 메밀의 맛보다는 이 밀가루의 맛을 좀 없애는 게 들깨의 그런 향을 없애기 위해서 약간 국물들이 주로 이제 메밀 들깨 칼국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면의 형태를 봐도, 사실 사진만 봐도 찾기가 메밀국수라고 봤을 때, 온 메밀국수라고 봤을 때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뭐 보시면 게시물 34,000개, 온 메밀국수라고 봤을 때는 1,200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이게 인지도가 되게 낮은, 따뜻한 메밀국수, 낮은 형태입니다. 사실 이제 냉면집 하면 이제 여름철에 굉장히 잘 된다. 근데 겨울철에 조금 뭐 천천히 하면 되지 라는 이미지들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자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름철만 장사하시고 겨울철에 3개월 그냥 쉬시면 됩니다. 자가에 사니까 놀러 가시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하거나 저희가 이제 임대를 했을 때는 그 매달의 월세를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무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메밀꽃 만두전골이라는 이제 메뉴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골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처음 했을 때는 온면이라는 그 카테고리만 하나 국수를 만들어 놓고, 저녁에 이제 좀 손님들한테 어필할 만한 메뉴가 없었거든요. 겨울철에는. 이제 그렇게 1년차를 보내고 2년차부터 이렇게 하다가는 망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온면을 국물을 만든 베이스에다가 이 면이 아닌 다른 걸 넣어야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약간 저도 이제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이런 걸 많이 찾아보는 스타일이었고 실질적으로 그 요리를 직접 배워서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 비주얼을 보고 여기 뭐 들어갔나 또 여기 그 뭐 주방장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육수를 끓일 때 뭐를 넣어서 끓인다더라 이런 걸 보고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만두 전골이니까 전골인데 샤브샤브 전골을 해야 되나 저기 메밀만두를 넣어야 되나 하다가 이제 고기도 넣고 이제 만두도 넣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야채까지 넣었는데 이게 또 그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뭐 TV에도 나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 메뉴가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메밀꽃 만두 전골을 만들 때도 이제 육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만드니까 처음에는 이제 고민을 했죠. 어떤 육수를 만들어야 되나. 뭐 어떻게 육수를 만드는지 잘 몰랐는데 메밀 막국수의 육수만 뭐 사골과 야채와 한약재로 이제 끓이는 법을 배웠지 따뜻한 국물을 만들 줄 몰랐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찾아보니까 이런 거죠. 카더라 어떤 게 맛있다더라. 뭐 보통 만둣국은 사골 국물을 한다더라. 근데 이게 또 특별하지가 않잖아요. 너무. 그러면 이제 그러면 또 무슨 해산물 육수를 한다더라. 그럼 디포리 뭐 멸치 뭐 이렇게 내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북어 머리를 황태를 베이스로 하고 저기 이제 새우랑 그거 표고버섯이랑 해가지고 이제 기본으로 끓였는데 이게 이제 해산물 육수의 기본에다가 이 고기가 만나니까 고기가 감칠맛을 내주고 해산물 육수의 가벼웠던 게 이제 묵직한 맛을 만들어줘가지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메밀국수가 사실 더 그러니까 저희 그 잘 빠진 메밀은 메밀국수가 주역인데 손님분들께서는 만두전골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호불호가 없는 맛이고 약간 메밀국수는 물맛국수가 약간 평양냉면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긴 한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장사라는 거는 외식업이라는 거는 자기 브랜드를 어떻게든 알리는 게 중요한데 이게 알리는 것 중에는 그 어그로 마케팅이라고 약간 좀 되게 안 좋은 거를 막 양산해가지고 막 소문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맛있다는 건 사실 다 그냥 거기도 맛있고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잘 맛있는 걸 잘 모를 수 있는데 뭐 이런 거죠. 그 집은 내가 뭐 만두전골도 먹어보고 물메밀 막국수도 먹어봤는데 그냥 막 면보다 만두전골이 더 맛있더라. 누구 한 명은 이렇게 설명을 해. 근데 같이 간 사람은 물 막국수가 더 맛있는 거야. 뭔가 그렇게 되는 입맛의 차이가 너무 있다 보니까 그렇게도 이제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 나는 이 집에는 국수보다 이거가 더 좋다고 말하지만 이제 둘 다 홍보가 되는 격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코로나 시즌을 거치면서 이제 밀키트까지 만들어가지고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스톱팜에서 이제 저희 이제 잘 빠진 방앗간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만두전골하고 뭐 저희가 만드는 블렌딩 메밀차랑 뭐 경과비 메밀밥 뭐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만두전골은 저희도 이제 동절기에만 지금도 하고 있긴 하거든요. 10월달, 9월달부터 3월달까지만 판매하고 나머지 4월부터 9월까지는 막국수만 판매하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만두전골은 이제 그 상시 판매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요즘에 캠핑족들이 워낙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밀키트를 그래가지고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뭐 아주 많이 팔리진 않고 그냥 이제 지인들이 좀 사주고 또 이제 오셨던 분들 중에서 이거 만두전골 맛있는 거 어떻게 하면 이틀을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매출을 위해서 그냥 조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매장에서 가능하다면 하는 게 맞고 이게 매장이 잘 되면 사실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저도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고 코로나를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서 그때 트렌드에 맞춰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굉장히 재미는 있습니다. 이게 그 매장에서 순수하게 판매하는 것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거는 매장으로 오는 건 그런 눈에 보여도 갈 수도 있는데 이거 온라인에서 하는 거는 무조건 딱 이걸 찍지 않는 이상 절대 살 수가 없는 제품이잖아요.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건데 음식은 하물며 얼마나 많이 사는데 이런 제품들 딱 그 특정 제품을 하기에는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기본 맛이 있고 또 트렌드를 알고 있는 것과
아는 건 다르니까 뭐 알아가면 좋은 형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메밀국수의 형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좀 저희 매장 형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소바 형태입니다. 저도 냉면 다음으로 좋아하는 거는 사실 일본식 소바였죠. 찌유, 달달하고 짭짤하고 그 형태에 이제 담가져 있는 걸 먹느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더 진한 걸 찍어 먹느냐 이런 형태였는데 요즘에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게시물 형태로 보면 마제 소바 형태가 굉장히 게시물이 높습니다. 요즘에 이 여름철에 카테고리가 사실 그 자루소바 형태였다면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저희 청실홍실도 자루소바 형태인 것 같고 서울에서는 부원면옥이 아니라 뭐였더라? 서울의 미진이나 이런 데는 대표적인 이 자루소바 형태인데 요즘에는 약간 이 형태에서 면을 순메밀로 하느냐, 니찌아찌 8대2로 면발에 메밀향을 많이 느끼게 하느냐 이런 자루소바 형태가 조금씩 인기가 있고 여기에 사실 이런 형태로 보시는 것처럼 요즘 젊은 그 친구들의 특징들은 이 조그만 거 여러 개를 놓고 먹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냉면 한 그릇에 세숫대야. 세숫대 냉면 하나가 좋은데 저렴하고 그게 좋은데 요즘 친구들은 돈을 좀 지불하더라도 이렇게 막 5-6가지 막 조금 이렇게 있는 형태를 훨씬 더 선호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인스타그램에서 사진도 잘 나올 뿐더러 사실 여러 가지 먹으면 뷔페보다 훨씬 맛있는 거 여러 가지 먹으니까 좋아하는 형태인 것 같거든요. 두 번째 보시면 이 마제소바 형태인데 저도 이제 사실 마제소바를 즐겨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제 저희 그 서촌의 경쟁 상대는 아니지만 브랜드를 이제 탐색하기 위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그 주력으로 홍보하는 게 이 재료가 이렇게 토핑만 해도 열 몇 가지고 여기 안에 소스를 만드는데도 열 몇 가지를 섞어서 만든대요. 그래서 이게 약간 오묘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그릇이지만 토핑 하나하나 맛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가서 읽어보면 그런 식으로 써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뭔가 여기 진짜 내가 한 그릇을 먹는데 되게 많은 걸 먹고 있구나 라는 이제 인식을 주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또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약간 제가 20대 때 그 소바를 이렇게 막 짠 걸 달고 짠 걸 좋아했다면 요즘 느낌의 이제 달고 짠 이런 이제 따뜻한 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제소바 있고 냉소바는 이제 흔히 저희 이제 담겨진 형태인데 돈가스가 같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실 좀 메밀국수보다 소바는 좀 많이 남겼는데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일단 기본 형태만 이제 알려드리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온소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온소바를 메밀막국수 관련해서는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다 팔로우를 하고 보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이제 인기가 많은지 이제 찾아보거든요. 보면 고등어 소바 이게 생각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고등어 소바가 있고 또 보시면 오리 소바가 있는데 여기에 뭔가 오리 소바도 있고 장어 소바도 있습니다. 그런 소바들이 약간 고명을 위해 하나 되게 이제 큼지막한 걸 올리고 그 고명과 따뜻한 국물을 먹는 형태로 먹는데 약간 일식 전통으로 하는데 면을 중점으로 한다. 그런 집들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따뜻한 냉소바는 이미 너무 여름철 잘 나가는데 동절기에 잘 나가는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메뉴들 중에서 비주얼도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따뜻하게 먹었을 때 저희가 사실 칼국수에 보쌈 김치 같이 있는 세트 메뉴라면 굉장히 한 끼 잘 먹었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일본 이 스타일에서는 위에다 국물을 되게 좀 올려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온소바도 인기가 사실 없는 편에 속합니다. 따뜻한 메밀국수 만약에 장사를 하신다. 그러면은 겨울철은 나는 겨울철에 손을 빨고 싶지 않거든. 뭔가 새로운 메뉴를
뭐 팥을 전구를 개발한다든지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제 이 게시물의 형태들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 같아도 제가 이 집에서 이런 뭐 따뜻한 소바를 먹으러, 따뜻한 국수를 먹으러 저녁에 갔어. 진짜 뭐 사장님 지인 아니거나 뭐 거기에 진짜 내가 맡겨놓은 술이 있지 않는 이상 이 국수 이거 뭐 좀 약간 안주 안 되는 거랑 술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따뜻한 팥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수육을 뭐 따뜻하게 제공한다든지 아무튼 뭔가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야 이 국수를 판매하더라도 점심에는 좀 되더라도 저녁에도 극복할 수 있는 메뉴가 된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그 서울에서는 칼국수 집들 중에서 이제 그 솜씨가 좀 좋으신 분들이 저녁 메뉴를 되게 비싼 걸 만들더라고요. 되게 이제 뭐 칼국수집에서 사골로 육수를 끓였대요. 뭐 사태로 육수를 끓인 거야. 그 사태로 약간 어복쟁반 같이 이제 설렁탕처럼 되게 비싼 5만 원짜리 수육을 파는 거죠. 칼국수 점심에는 8천 원짜리 팔면서 저녁에는 5만 원짜리 팔아. 근데도 그 손님들은 저녁에 그걸 먹고 싶어 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희도 사실 만두전골이 뭐 24,000원 이렇게 2인에 판매는 하지만 저희는 이제 겨울철에 손님들이 와줬으면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형태였고, 그런 이제 칼국수집들 중에서 오랫동안 장사하신 분들은 그 노포의 힘으로 역시 비싸게 갔습니다. 네, 그런 이제 요즘에 컨셉이 트렌드이기도 해가지고 혹시나 그렇게 하시거든 점심에는 뭔가 조금 하더라도 저녁에는 꼭 시그니처 메뉴를 좀 비싼 걸 하나 개발해서 안 시켜도 됩니다. 10만원짜리 하나 만들고 5만원짜리 만들어요. 10만원짜리 오늘 쏠다 합시다. 오늘 어떻게 쏠 때? 사실 5만원짜리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전략들을 조금씩 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외식업을 운영하는데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면의 이게 수매매 100%의 비밀이라는 건데요. 제가 그 2014년도에 처음 메뉴막국수 전문점을 운영할 때 그때는 저도 처음에 손반죽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가가지고 9시에 출근해가지고 1시간 동안 반죽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볼에다가 밀가루 넣고 따뜻한 물 살짝 넣어가지고 반죽을 하고 저희가 그때 계산했을 때 하루에 100만 원어치 하면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80그릇 팔았나? 80그릇, 100그릇 정도 팔면 거의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반죽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도 이제 막 손에 막 침 맞으러 다니고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장사를 처음 해봐가지고 기계를 살 돈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근데 또 트렌드는 손으로 해야 된다. 장인부터 손으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손반죽을 처음 시작했었는데 그게 사실 근데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노하우는 쌓고 또 그 당시에 제가 30살에 장사를 시작했는데 30대 손반죽을 처음에 하는 친구들이 TV에 잘 없었나 봐요. 어르신들이 많았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TV에서 막 연락이 와요. 손반죽 하신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뭐 촬영도 한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혜택을 많이 본 케이스긴 한데 그 덕분에 사실 손반죽도 할 수 있고 냉반죽도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메밀면에 대한 그 이해도가 조금 높아진 편인데 그 14년도에는 이런 제품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심지어 세븐일레븐에서는 그 아까처럼 말씀드린 그 샐러드 형태의 들기름 막국수처럼 면과 소스와 해서 들기름 막국수가 수면으로 그냥 다 나옵니다. 심지어 가격도 5,000원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서 먹고 살라고 이렇게 만드시면. 근데 저도 이제 이걸 먹어봤는데 면이 일단 다르긴 합니다. 그 만들어지는 과정 공정이 다르다 보면 음식이라는 게 다 그렇듯이 뭐 육수를 어떻게 끓였냐에 따라서 어떤 거에 어떤 걸 섞었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다른데 이 면의 특성도 똑같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간만 줄 게 맛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면 같은 것도 저희 이제 반죽을 한 거를 손님 오시기 전에 손님이 주문이 들어오면 분창틀에 넣어가지고 뽑으니까 그 뽑은 걸 헹군 다음에 바로 나가는 거랑 이제 이 기법은 얘네가 만드는 이어진 겉면이나 냉동면이나 이렇게 다 된 기법은 조금 다른데 그 메밀 곡물이 있으면 곡물을 한번 도정을 합니다. 도정을 하는 게 사실 밀가루가 될 수도 있고 메밀가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메밀 가루를 메밀 쌀을 뻥튀기를 한 번 한 다음에 뻥튀기 한 거를 갑니다. 그러면 그게 팽화라고 이제 그러면 그거랑 메밀 가루 실제 갈린 거랑 같이 반죽을 하면 이게 메밀 가루에서 생기지 않는 점성이 생깁니다.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 특허청에 가면 그 방식이 특허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쉽게 나올 수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아무리 사실 같은 메밀인데 어떻게 맛이 이렇게 다를까? 하지만 당뇨가 있으시거나 면을 진짜 좋아하시는데 밀가루를 못 드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을 선택을 하십니다. 저도 이제 그 메밀막국수 처음에 이제 너무 잘 끊어지고 이래가지고 손님들한테 포장은 절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손반죽 하는 거 말고 냉반죽, 그러니까 차가운 물로 반죽을 하게 되면은 기계 반죽이 더 큰 압력을 이용해서 반죽을 하다 보니까 밀가루보다는 덜 있지만 찰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30분 안에 드시면은 드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 뭐 입원하셨다가 지금 요즘에 입맛이 없어가지고 막국수 드시고 싶어가지고 포장하고 싶다 그러면 네 30분 안에 드시면 되니까 하십시오 하고 저희는 이제 배달도 막국수 배달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올라온 케이스인데 얘네들의 이런 제품들보다는 확실히 식감이 이 친구들보다는 확실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 성분에 대한 대안을 요하신다면 이런 제품을 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매장들 중에서 이렇게 그 완제품들 겉면으로 나오는 제품을 받아서 혹은 직접 기계를 사서 만들어서 매장에서 판매하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메밀가루를 물과 함께 반죽을 해가지고 도우라는 형태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분찬통에 넣어가지고 볶는 형태고 이렇게 나오는 형태는 이렇게 그냥 순메밀 이런 거를 매장에서 바로 그냥 삶아서만 쓰는 형태가 있습니다. 요즘 매장들 중에서 그렇게 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많이 발전했다. 이 기술력이라는 게 진짜 정말 대단하구나. 예전 같았으면 강원도에서 그 순메밀집이라는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 늘어나면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된 건데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강원도에서 순메밀면을 만약에 순메밀 막국수를 먹고 싶으면은 약간 올챙이 국수처럼 먹어야 된다고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된다고 순메밀면을 먹고 싶으면 그게 예전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메밀가루를 분쇄를 할 때 메밀도 약간 도토리 같은 성질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분쇄할 때 열을 많이 발생을 시키면 가루에서 점성을 다 잃는데요. 그래서 도토리도 만약에 열이 많이 나서 가루를 만들면 무기 잘 안 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성질과 비슷한 건데 메밀가루도 그거 한 가지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분쇄기가 오래되거나 아무튼 퀄리티가 안 좋으면 열이 많이 나면서 분쇄가 되니까 그 반죽했을 때도 당연히 이렇게 올챙이 구조가 되는 거였고 그게 한 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더라? 반죽을 할 때 반죽의 기술이 손반죽만 했어야 되니까 그 가루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손반죽을 하니까 이게 또 끊긴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제가 손반죽 할 때는 제 손에 힘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차가운 물을 넣어서는 절대 반죽이 안 되고요. 조금이나 따뜻한 물이 있어야 이게 잘 약간 만들어집니다. 근데 기계는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냥 차가운 물로 얼음물로 합니다. 얼음물로 하면 더 탄성이 생깁니다.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 두 가지 예전에 이제 강원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겉면으로도 나오고 뭐 냉동면으로 나오고 그냥 바로 먹을 수도 있는데도 순메밀 막국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게 알려주시면 되고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형태가 이제 팽화 메밀가루랑 섞인 게 이제 이렇게 돼서 제면이 된다. 이게 이제 특허청에서 이제 신청해놔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도 기계가 한 5천만 원
차보다 훨씬 비싸요. 차 비싼 차더라고요. 그 기계를 하나 사면은 이제 이런 가구들을 이제 넣으면은 이전에 보신 이렇게 건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오국대정이라는 브랜드도 이 기계를 이제 특허를 내서 만드셔가지고 이걸 이제 온라인에서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 순매매 가구다 보니까 비싸긴 하더라고요. 저희 매장에서는 절대 쓸 수 없는 가격이긴 한데 이제 뭐그 소비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물건 없으면 내주고 싶으니까 팔고 있고 많이 판매되고 있어가지고 스톱하면서 꽤 잘 팔리는 걸 만든 거예요. 네, 두 번째 메밀국수의 육수를 이해를 할 텐데 선생님 현재 시가 나누는 거예요? 네? 좀 전에 순매밀면 현재 시가 나누는 거예요? 현재 현재 가격이 만 원이라고요? 아닙니다. 비싸게 팔고 있다는 거예요. 시가라는 게 저거 아마 한 팩에 8,000원인가? 12,000원. 아무튼 그 상태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저기 아마 6인분인가인데 6인분 맞나? 그 12,000원. 아무튼 뭔가가 비싸서 저도 안 쓰고 있긴 못 쓰는 건데 소비자들도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누지 않고 그 가격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겠죠. 네. 그리고 대체 저 순매밀 국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선택이 제한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선생님 드셔보신 거죠? 네, 맛이 먹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일단 질감이 약간 드셔보셨어요? 오, 맞습니다. 메밀을 좀 아니까. 네. 약간 고무줄 곤약 느낌의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저희 이제 메밀면을 하면 이제 뚝뚝 끊긴다고 이제 순매밀면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런 면은 그런 식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또 어쩜 이렇게 안 끊길 수가 있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근데 그거부터 이제 좀 평소 먹던 거랑 다르니까 근데 향 측면에서도 사실 식감부터 뭔가 거부감이 살짝 드니까 이제 이게 향이 나는지 전혀 모르겠다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키우기 짜니까 대중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첫 번째 진행을 했는데 1편에서 혹시 질문이 또 있을까요? 사실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마지막에서 질문을 많이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두 번째까지 진행을 해서 질문도 있으시죠. 두 번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밀국수 육수 종류 고기, 동치미, 채수, 순한 여기서 보통 보시면 이제 어떤 집은 동치미 국물 주로 하시는 데 있고 고기 국물만 하시는 데도 있고 뭐 제가 청량리에 가서 보면 춘천 막국수로 하시는데 채수로만 육수를 내리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고기랑 채수랑 한약재를 해서 혼합을 쓰고 있는 케이스이긴 합니다. 저희는 이제 제일 처음에 그 강원도에서 그 38년 된 맛집에서 배워봤을 때는 이제 동치미랑 그 고기 채수 육수 끓인 거랑 혼합해서 이제 알려주셨는데 이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거기 유명하긴 하죠. 네. 저는 아마 안쪽에 있어가지고 낙산사 안쪽에 있는데 아마 잘 모르실 텐데 그 동네 아저씨분께서 버스 타고 가다가 어디가 맛집인가요? 제가 이랬더니 그분이 여기 블로그 유명한 데 여기인데 동네 맛집은 여기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려주셨는데 처음에 먹었을 때는 저도 이게 무슨 맛이지? 라고 제가 28에 처음 메밀 막국수를 인생에서 처음 맛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맛이지? 라는 게 3일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장사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이 나는 맛이면은 장사를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쪽으로 이게 무슨 맛이 떠먹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맛이지라는 또 생각될 정도의 느낌이면 이것도 요즘에는 워낙 하루 먹는 거 잊어버리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생각이 남는 집이면 이거는 장사가 되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였는데 일단 육수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편하게 끓이시려면 이런 제품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업체들이 요즘에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메밀면도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굉장히 고퀄리티 혹은 이제
밀가루가 없는 면도 재면이 되는 형태잖아요. 하물며 육수나 소스나 뭐 양념장이라도 예전의 형태로 일관성 없는 그 맛들이 편차가 심한 게 아니라 요즘 그 테크노 알러지라고 하죠.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좋은 그 신식화된 공장에 가면 그 프랜차이즈 대표분들끼리 말씀하시면은 단가가 싼 곳은 이유가 있다. 편차가 너무 심하다. 근데 좀 비싸더라도 좀 깔끔한 곳은 편차가 없다. 자기가 원하는 그 맛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 그 믿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확인하지만 저는 이 방법도 굉장히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제품들 중에서 이제 그 저도 테스트를 해봤지만 저희 맛을 사실 똑같이 구현한다고 하면은 저희도 이제 맡을 의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게 프랜차이즈 갈 거 아닌데 평생 할 거면 놓고 가셔야죠. 직접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긴 한데 그 실제로 저는 처음에 그 오픈하려고 할 때 직접 해봤습니다. 고기에 그 쬐끄만데 해가지고 고기 끓이고 야채 조금 넣어가지고 끓여보고 뭐 동치미 좀 담가가지고 해봤는데 정말 소꿉놀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당시엔 몰랐죠. 그때 당시엔 이렇게만 해도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그 개념 베이스들이 있으시다면 사실 직접 하는 걸 권하지만 그리고 노동력이라는 게 또 필요하니까 사실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워낙 잘 나온 게 많아서 사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판을 뭐 유명하다는 거, 어디 브랜드 거 어디 맛, 어디 브랜드 거 어디 맛 이렇게 해서 두세 개를 섞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먹은 것 같은데 무슨 맛이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 몰랐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요즘 같은 하는데 그냥 단일품만 사서 뭔가 하기에는 사실 너무 기성화된 맛이기 때문에 차별화가 없을 수 있는데 그런 맛임에도 불구하고 뭐 비주얼을 극강으로 한다든지 뭐 요즘 친구들이 뭐 보기 좋게 뭐 그릇이나 비주얼을 만든다든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면 사실 이런 제품에는 그냥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다른 맛을 해도 되고 높으로 가셔야겠다. 그러면 직접 하시는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 육수를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사쓰는 맛도 있고 그냥 고기 뼈를 끓이는 맛도 있고 저렇게 비싸게 이제 뭐 소고기 뭐 사태나 고기를 이제 넣어서 하는 맛도 있는데 저희도 이제 사골 베이스로 해서 고기를 조금 넣습니다. 근데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완전히 저거만 넣든지 저게 이제 맑게 나오는 국물을 할 거면 평양냉면 가면 저거 가죠. 저도 만약에 제 한 그릇에 13,000원 사주실 의향이 있으면 저도 저거 갑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불안감에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사골 국물 베이스가 있고 고기 베이스가 있고 이런 에키스 베이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치미도 사실 다들 김치 잘 담그실 테니까 저보다는 잘 담그겠죠. 그래서 보시면 동치미도 저도 예전에는 배운 대로 뭐 찹쌀 갈아서 뭐 배랑 좀 해가지고 했을 때는 맛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름철 한여름철을 보관할 때도 없고 이거를 분명히 김치 냉장고가 없었을 때니까 분명히 어제까지 제가 너무 맛있었는데 이거 또 며칠 지나니까 맛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은 동치미를 안 넣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잡아줄 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셔야 된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거를 내가 넣어볼까는 아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알았더라면 대체제를 그때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한번 해볼 걸. 해보긴 해볼 걸.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육수 중에서도 이런 게 있다. 네. 사실 여기 기창업자분도 계시고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분명히 준비하시는 분은 생각하셨겠지만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몰랐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있는데 감당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죠. 이게 만드는 자신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자신까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채수입니다. 채수는 제가 먹어봤을 때는 그냥 야채 국물이긴 한데
거기에도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 채소 중에서 사과나 배는 약간 달달한 걸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치미 국물인가 이게 달달한 무슨 국물인가 생각하는데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실 채소 이게 분명히 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요. 어머니 이거 동치미예요, 뭐예요? 고기예요? 이건 채소야 이러는데 그래서 봐가지고 또 한 걸 줬는데 먹어도 되게 물처럼 되게 넘어가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매장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저희 레시피만 쓰지 아직 채소를 못 쓰고 있는데 제가 한번 끓여봤는데 언젠가는 한번 테스트를 또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막국수집, 뭐 국수집을 하는데 다 고기 국물 아니면 동치 국물이잖아요. 채소로 유명한 국물 없는 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 채소에다가 간장 베이스를 넣으면 밀면 육수입니다. 밀면이 약간 달짝지근한 그 느낌이 있는 게 그분들 끓이는 거 보면 이런 거 넣으시더라고요. 고기 안 넣고라도 그 밀면 만들 때 이런 류의 형태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거든 저희 막국수집은 채소가 유명한데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저 집 뭐지? 약간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외식업을 하는 데는 그 구전이 될 수 있을 만한 말 포인트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합입니다. 다음에는 혼합은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형태가 지금 이 고기에 사골에 이제 야채에 한약재 형태인데 동치미도 지금 만들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끓이냐면 사골을 한 통을 끓이고 형태는 뭐 120ml, 120ml인 것 같습니다. 큰 통으로 하나 끓이고 80kg 한 번에 끓이거든요. 80kg를 끓이고 80kg를 끓인 거에다가 고기를 나중에 추가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통에다가 야채를 또 똑같은 걸 끓이고 그 옆에다가 한약재를 끓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야채 고기는 5시간에서 7시간 끓인 거. 그 다음에 고기 그렇게 끓이고 1차 끓이고 야채는 3시간 끓이고 다 합쳐서 그리고 한약재도 2시간 정도 끓여가지고 그 남은 원액을 다 한꺼번에 합칩니다. 그리고 그거에다가 간을 하고 끓여서 위에 거품 건져내고 그걸 졸입니다. 졸여가지고 염도를 굉장히 높입니다. 그래서 희석을 합니다. 굉장히 저도 한 3년 하고 생각해낸 거였어요. 사실 근데 그 농축액이라고 있잖아요. 그 농축액은 사실 다 그렇게 나온 건데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웠는데 처음에 장사 시작할 때는 그냥 원액을 끓인 거를 다 합친 다음에 건져내고 그걸 바로 그냥 식힌 다음에 바로 냉살이로 들어가서 쓰니까 일주일이 없어졌어요. 일주일도 안 걸릴 때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 2년 장사하고 나서 생활의 달인에 나올 수 있었는데 그 생활의 달인에 나올 때 하고 나서 진짜 죽을 뻔했어요. 저는 진짜. 저는 무절임도 직접 만들어야지 육수랑 양념장도 해야 되는데 하루에 반죽도 손반죽하고 있을 때였어요. 와 이거는 진짜 돈은 돈인데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육수 끓이는 게 사실 제일 고됐습니다. 장사 끝나고 무조건 육수를 끓여놔야 돼요. 와 사실 그거의 밑바탕으로 제가 이제 그 경복궁에서 지하에서 좀 권리금 없고 싼 데를 찾다 보니까 지하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지하에서 시작할 때 인테리어도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직접 덕트랑 막 제가 설치 막 했거든요. 팬이랑 막 시로코펜 달고 막 전기 막 해가지고 하고 그때는 진짜 무모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도움이 돼가지고 종합 사장님이 됐죠.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고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인데 그때 덕트를 잘못 설치해가지고 이게 그 화구에서 그 가스가 잘 안 올라가가지고 육수를 끓이면 그렇게 눈이 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층으로 가야겠다. 돈을 벌고서 무조건 1층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생활의 달에서 번 돈으로 1층으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른 데에서 이제 엄청 크게 끓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오래 좀 이제 쓰긴 하는데 이제 그것 중에 보관도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좀 쪼개보자. 그렇게 된 게 이제 지금 현재의 형태이긴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찌유 형태인데 사실 찌유 형태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한 번 그려봐가지고 근데 저는 믿습니다. 이것도 브랜드가 이거를 이제 주로 그 일식 소바 하시는 데들은 맛있는 브랜드를 두 개를 섞어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제가 이제 돈가스 일식집 하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이제 그거 브랜드도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맛이 이 맛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끓이진 않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맛있는 맛 두 개 섞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아무튼 그것도 어떻게 찾는지 모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맛있는 집 갔는데 사장님할 때 이거 어디 거 쓰세요? 이렇게 절대 누가 잘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근데 여기서 찾으면 사실 외식업은 안 맞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스톱하면서 찾으면 답이 없고 그냥 쯔유한 다음에 파워링크 같은 데 보시면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들에서 납품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셔야 돼요. 거기가 대용량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샘플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 할 건데 달라고 하면은 보내줍니다. 거기서 지금 거래처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집에서 소꿉놀이 할 때 쓰는 형태. 소금빵은 저는 모르니까 이것도 한번 내가 사봤죠. 근데 의미 없네. 약간 다 비슷했더라고요. 진짜 비싼 거는 맛있긴 한데 너무 양이 작아서 이건 어떻게 감당하나 싶고. 근데 아무튼 그런 형태로 찾아보시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쓰는 건데 이게 저도 그 분한테 배워가지고 사실 오가피 열매랑 나무를 쓰긴 하거든요. 이게 사실 열매에서는 굉장히 보라색 눈이 나거든요. 그래서 간장을 넣는 듯한 형태의 색깔이 약간 복분자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사골에 이런 만약에 이런 색깔이 나왔을 때는 이걸 조금 감추기 위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아무튼 저희가 알려주신 건데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가서 물어봤죠. 왜 이 오가피 열매나 나무는 왜 넣으시냐고. 그랬더니 뒤 텃밭에 농사를 오가피 나무를 지으신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넣어봤대요.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근데 이제 그거 넣어봤는데 다른 집하고 차별이 좀 되니까 그 색깔에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맛에는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막 양을 많이 넣으면 당연히 한 방에 내가 나긴 하는데 저희도 이제 예전에 육수 끓일 때 좀 졸면서 끓일 때는 2개씩 넣고 이러면은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적당량만 넣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포인트가 뭔가 팁이 나왔을 때 뭔가 저희는 말이죠. 이런 한약재를 비법의 한약재를 듭니다. 이런 게 결국에는 포인트라서 뭔가를 하나 추가하시더라도 뭐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잡내 잡아주고 눈에 좋잖아요, 오가피가.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육수 맛을 볼 때는 사실 잘 티가 안 나는 것 같다라는 게 좀 있는데 그래도 그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이제 뭔가 이 집만의 비법에 뭐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끓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직접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후덜덜이다. 이거는 이제 온육수 끓일 때 이렇게 이제 끓이는 거여가지고 그리고 저거는 이제 사골 70kg 해가지고 저희 옆에서 이제 끓이고 있고 그래서 2박 3일이 걸리거든요. 저희도 육수 한번 끓일 때 그래가지고 여름철에 안 끓이고 싶어가지고 4월까지 바짝 끓여놓고 목재에 넣고 이제 한 2달 정도는 버틸 수 있게 좀 한 다음에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이 없었을 때는 진짜 화구 그냥 2구짜리 화구에다가 바닥에 놓고 저 20kg짜리만 넣어가지고 하루 끓여서 이틀 쓰고 막 그랬나? 3일 쓰고 또 다시 끓이고 막 이랬는데 지금 편해졌습니다. 그거에 대한 선생님 농축액분만 만들어놔요? 녹색도 만들어서 얼려요? 농축액 만들어서 얼립니다. 근데 염도를 높이면은 냉장 보관을 해도 됩니다. 그 농축액에다 소금을 섞는 거예요? 아니죠. 이미 농축액에는 소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네. 그럼 얼마나 나요?
냉동 가면 저희가 이제 빨리 쓰기 때문에 뭐 2개월 이상은 안 쓰긴 하는데 냉동으로 가면 사실 뭐 크게 네,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반 그 사공 곰탕 그릇 나오는 거로 쳤을 때 그 농축액 한 어느 정도가 들어가요? 몇 미리 정도가 들어가요, 대략? 30ml? 어떤 걸 말씀해요? 1인분 들어가는 네. 농축액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1인분 그릇에 그 농축액이 하나. 저희가 대략 한 바가지 2리터 기준으로 20리터 정도 물이 들어가는 10배 이상 정도 뭐 그러면 1점대 염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염도계에 넣었을 때 5점대의 염도가 나와요. 농축액. 그러면 그거를 이제 2리터 한 바가지를 넣으면은 아마 18리터에서 20리터의 물을 넣습니다. 정수된 물을 넣으면은 그걸 이제 슬러시에 넣어놓고 염도계를 재면은 1점대의 염도를 쓰거든요. 1.2가 넘지 않게. 육수가 들어가면 면이 들어가면 면에 물기가 좀 있으니까 1점대 초반으로 떨어집니다. 간을 염도로 맞추시네요. 그렇죠. 염도를 맞춰야 됩니다. 이게 슬러시 이런 냉사리 기계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아침에는 염도가 1점대에 마시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습할 때는 이게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가지고 갑자기 저녁에 염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슬러시아가 이게 이제 제품의 특성,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약간 어느 도가 염도 말고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얼음이 내가 슬러시아 설정을 매수를 해놨는데 그게 오전에는 맞았는데 오후에는 너무 많이 얼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염도가 엄청 짜지는 거죠. 근데 오전에 맛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잖아요. 갑자기 이제 손님들 표정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염도계를 안 썼을 때는 사실 염도가 비싸거든요. 한 7만 원대 해요. 근데 이게 바쁘다 보면 막 떨어뜨리고 이러면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내일 김이상품이지 이러면서 제가 이제 오전은 바빴는데 처음에는 오전만 바빴어요. 저도 이게 맛있는지 모르고 근데 갑자기 손님이 지인이 단골이 오시더니 저녁 왔는데 오늘 염도가 너무 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 맛보고서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아질 수 있지? 당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냉육수나 이런 거는 그 염도계를 항상 쓰시는 게 맞고 저희는 이제 지금 아침에 보고할 때 염도 몇입니다. 점심에 5시에 시작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퀄리티를 유지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확실한 형태입니다. 1.1을 유지하라고요, 항상요? 1.1을 유지하면 아마 냉육수에서 근데 심심하실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1인데 만약에 냉면이나 쯔유 같은 경우는 1.4에서 1.6일 예정.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양냉면 같은 거 보면 평양냉면 한 그릇에다가 염도기를 꼽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염도가 몇인지 체크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이 집은 되게 심심한 염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감칠맛이 올라온다. 이러면 다 미온을 좀 많이 쓰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확인을 해보고 디테일한 제보입니다. 이런 건 진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년간 몸소 체험해가지고 배운 정보라서 저도 너무 답변을 너무 쉽게 했나? 네. 세 번째 보시면은 다들 많이 보시지만 요즘에 그 핫한 냉면 다시마가 있습니다. 보통 그냥 사골이랑 해산물이랑 이렇게 다시마가 있는데 냉면 다시마라고 CJ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국수를 만약 냉면류를 하실 거라면 이것도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거든요. 요거는 아직 대용량이 아예 안 나왔거든요. 그 말은 이제 소비자를 위해서 내봤는데 유튜브에서 워낙 회자가 돼가지고 이게 아마 대용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맛은 보긴 했는데 그냥 우리가 끓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거에다가 이걸 더 넣으면 더 맛있나? 라는 테스트는 진행 중에 있긴 한데 정보는 역시
좋으니까 한번 뭐 가격 비싸지 않아가지고 냉면에다가 뭘 써보면 어떤 맛이 날지 한번 테스트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싶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금방 설명 살짝 드렸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음식은 조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가장 비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 면발이잖아요. 면발이 원가가 2,000원이 넘거든요. 이 지금 한 번 돌려 있는 게. 그러면 과연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이거가 제일 부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거는 다 조연으로 쓰려면 조연들의 그 맛은 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름의 노포가 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고추장, 간장, 식초, 생강, 물엿, 설탕, 후추, 가루, 대파, 양념, 대파, 양파, 마늘 그리고 다시 다를 좀 넣죠. 네. 근데 제가 안 넣고 처음에 했는데 대중들과 타협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칠맛이 이게 근데 다시 달라요. 네. 다시 다랑 미원이랑 만약에 더 그냥 자극적인 맛을 낼 거면 그냥 미원을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원은 확실히 진짜 자극적인 맛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 면발이 좀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테스트는 해볼 겸 해봤죠. 둘 중에 뭘 넣어야 되냐. 사실 미원이 훨씬 싸거든요. 미원이 훨씬 싸거든요. 다시 다에 비해서. 근데 이제 넣긴 넣는데 기본적으로 비율은 고춧가루, 저희는 간식, 간장, 설탕, 식초, 간식설에 비하면 1대1 대 1로 맞춥니다. 그렇게 하고 고춧가루는 혹시나 만약에 이 레시피가 필요하시면 제가 그 말씀드려가지고 그냥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네. 막 저희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만드는 것은 청량리에 지금 있거든요. 네. 육수 끓이는 거 뭐 물은 몇 미리 넣고 뭐는 몇 시간 핏물 빼고 뭐 어떻게 하고 중불에서 약불로 어떻게 바꾸고 뭐 이런 레시피들은 사실 그냥 다 공개를 하거든요. 저도 사실 인터넷 보고 배웠지.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하니까 이게 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거를 그 레시피를 그냥 글로 보여주는 것과 그 주방에서 이게 직접 이때 뭐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알려주는 거는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언제든지 이런 거는 다 그냥 알려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다가 어떤 브랜드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브랜드가 잘 돼야 이 맛이, 이 레시피가 유명한 거지 그 전까지는 너무 흔한 레시피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다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공개를 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비빔 양념장 말고 들기름 막국수 양념장은 이것도 간식설은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요런 형태의 들기름 막국수는 거의 그 약간 조금 다 먹으면 살짝 느끼하다고 해야 되나? 저한테는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싹이 들어가는 걸 하니까 살짝 상큼한 게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드레싱 종류도 막 써보고 했지만 뭐 역시 우리나라 입맛은 우리나라 게 제일 잘 맞다고 이제 그냥 간장, 설탕, 식초의 비율 중에서 식초만 좀 낮추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새콤달콤하게 이제 잘 나가는 거예요. 사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비주얼을 만든 사람도 처음이라서 그리고 또 맛있어서 잘 나가는 거고 이 비주얼도 사실 거의 처음이에요. 약간 이거 그냥 요즘 같은 젊은 친구들이 보면 샐러드 가게인 줄 알아요. 그 나무 볼에다가 이렇게 샐러드 올려주면은 샐러드 가게인 줄 아는데 이제 그러니까 더 젊은 친구들이 물막국수 평양냉면 안 좋아해도 이거 막국수는 먹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근데 들기름 막국수라고 하는데 이거 야 샐러디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뭔가 그 파는 거랑 비슷하다. 되게 익숙하니까 또 젊은 층들이 그 소비를 많이 하고 또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도 뭐 고명이 없지만 저희는 전복 고명을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간 이유는
비건 중에서 비건의 종류가 한 6가지인가 뭐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 생선을 먹는 비건이 있고 고기를 경우에 따라서 먹는 비건이 있고 안 먹는 비건이 있고 다른데 저희도 무슨 알타 비건은 어패류까지는 먹을 수 있는 비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넣는데 비건인데 왜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 단계 중에서 너무 세분화된 것까지 따지진 않더라고요. 그럴 거면 없애야겠다 싶었는데 이 비주얼이 더 괜찮고 지금은 이제 왜 저기는 저기 전복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지 이런 손님 없습니다. 그만큼 이거에 대해 이제 잘 손님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 그 들기름 국수를 굉장히 지금 카피 버전이 되게 많거든요. 어찌됐건 사실 굉장히 쉽거든요 만들기. 그냥 순면에다가 그냥 김가루 하고 이 간장 들기름만 맛있게 제공하면은 사실 다 맛있거든요. 그래서 카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저희 집 이렇게 쓰는 이렇게 새싹 들기름 막국수를 똑같이 만들어서 파는 집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나도 먼저라고 좀 말 좀 하게. 높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때는 저는 이제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따라하는 데인데 저희 거 좀 쓰시죠. 저희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이제 전략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제 재밌게 생각하면 그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없는 거를 조금씩 만들어서 자기만의 브랜드에 입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원가가 얼마일 것 같고 이건 뭐 그릇이 뭐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걸 뭐 테스트하려면 어떨 것 같고 주방 동선이 어떻고 온갖 핑계를 대서 안 했거든요. 근데 처음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게 우리 사회에는 선순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고자 하면 무언가를 행동을 하나를 해야 되고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거 브랜드에서 어떤 걸 남다르게 보여야만이 과연 잘 될까를 고민하고 그 고민한 거를 하나 실천해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깨달음도 보고 다시 한번 그럼 이렇게 가야겠구나 하면서 저도 이게 나온 거거든요. 이걸 그런 그 선순환의 행동들을 안 하고 이래서 안 될 거야 저래서 안 될 거야 하다 보면 그냥 겨울철에 겨울철에 장달 좀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유튜브 보면서 매장에서 놀 수 있죠 뭐 그런데 저는 그러기는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는 게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라서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씩 자기만의 거를 뭔가 사실 그렇잖아요. 이번 저의 강의도 있고 앞으로 강의가 많이 남았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건 분명한데 내가 어떤 걸 얻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의 연습은 무조건 하루에 이 강의 한 번 듣고 나서 오늘 들은 것 중에서 내가 무언가 한 가지는 실전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이 강의 중에 한 가지씩만 하면 10가지가 쌓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10가지 쌓이면 그 중에 한 개는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겨울철에 이거 뭐 여름철에 더 잘 되기 위해서 이걸 노력했지만 겨울철에 만두전갈이 안 되고 있을 때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저도 뭐 테스트를 엄청나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음식은 됐고 손님한테 맛도 보여주고 그걸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가격은 이제 다시 뭐 정가를 받아도 될지 이런 무수한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만두전골이 스톱하면서도 팔리는 거지 그 전에 뭐 아무것도 없었을 때야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하기 위해서 사실 엄청나게 많은 과정들이 들어가니까 그냥 쉽게 오늘은 무언가 하나를 해야지 그거를 테스트를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10번 정도 하다 보면 그게 되게 익숙해지고 그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실력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강의하실 분한테 제 체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장난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이거 레시피도 뭐 그냥 공개 가능하니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좀 전에 화면에 보이는 건 다 1인분 양인 거죠? 이거 보인 거요? 네. 아니요, 이 재료가 들어간다는 거고 이거의 비율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그 보이는 게 양은 1인분 양인 거죠? 1인분. 그것도 1인분. 이게 지금 1인분 양인데 이거는 이만한 바트에서 만든 거죠. 네, 그렇죠. 네. 1인분 양입니다. 비율 그 부분은 저희 선생님 통해서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료? 네, 드릴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저게 비율이고 몇 리터가 나오고 그 몇 리터에서 한 그릇 들어갈 때 제가 5,000원 좀 드릴게요. 연습을 해보시고 어떤 게 내 스타일인가 이거 좀 해보시면 유명 맛집은 저 정도 들어간다라 이렇게 이제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그 메밀국수 소스 그 부분에서는 다시다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시다 냉면 다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일반 소고기만 다시다. 네. 네. 그것도 제가 냉면 다시다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미온을 드시면 강력하고 조금 네 그냥 맛있네 이 정도 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만약에 이걸 테스트를 계속 하고 싶으면은 이런 거죠. 기본은 그 업체들도 그 공장에서 납품한 업체들도 버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양념장을 납품할 때 우리는 고추장, 매세, 간식, 설의 뭐 기본만 받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 식구만 넣어. 그렇게 해서 양념장을 만드는 데가 있어요. 어디는 그냥 통으로 자기네 거 다 레시피 다 주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네 그렇고 사실 요즘에 이제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은 뭐 그 개인 브랜드 중에서 잘 되는 맛있는 집들 있잖아요. 근데 그 집 맛이 진짜 맛있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포장해 와가지고 그 전문 그 업체한테 줘가지고 이 맛의 98%만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그 연구별로 몇백 정도는 받긴 합니다. 그 대신 이거를 프랜차이즈화 할 때 자기네 공장에서 쓴 납품을 받는 전제 하에 개발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도 레시피가 더 이상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 우리 집 거 갖고 와서 여기서 생각하면 해가지고 하면은 이거 그 정도 아닌데 그 집에 그냥 회원권을 끊고 드시면 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방법도 만약에 활용을 하고 싶다면은 그런 소스 업체에 이 맛있는 나는 이 맛을 내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뭐 업체들이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옛날에 몰랐죠. 이런 시장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슬픕니다. 그때 좀 알았더라면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저기 선생님네 갖고도 뭔가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비법 없습니다. 그 비법은 저희 집의 비법은 TV 나올 때만 있습니다. 피디님께서 자꾸 이상한 걸 시키셔가지고 그때 말고는 없습니다, 진짜. 한번 드셔보시고 만약에 시간 되시면 드셔보시고 제가 이 레시피를 드렸을 때 이 맛하고 같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걸 만들어 숙성을 그러면 얼마 숙성? 기본적으로 3일 이상은 하셔야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를 넣으니까 섞여야 되잖아요. 섞일 때 제가 제일 처음에 섞을 때랑 며칠 뒤에 먹었을 때 당연히 맛은 다르더라고요. 이게 어떤 맛이 다르냐면 그 고춧가루에 튀는 맛이 달라요. 그냥 처음에 그냥 섞었을 때는 좀 뭔가 매콤한 맛도 올라오고 뭔가 이게 덜 섞였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 3일 되면 뭔가 그 은은하게 덜맛이랑 뭔가 부드러운 맛이 올라오죠. 그게 이제 숙성인데 냉장고 그냥 3도 뭐 그냥 그러니까 영화는 아니고 그냥 냉장고에 저온 냉장고에서 조금 섞고 그리고 저희도 매장에 쓸 때 이거를 이 통은 그 풀마트이기 때문에 엄청 크거든요. 이거를 매장으로 가져온 다음에 4분의 1바트에다가 PC바트에 다시 소분하거든요. 소분할 때도 이게 사실 그 액체랑 뭐 이렇게 섞여 있는 거니까 물엿은 살짝 밑에 깔려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건 그냥 한번 다 뒤집어줘야 돼요. 안 뒤집어주면 맨 마지막에 풀 때만 유독 답니다. 그래서 제 직원들한테도 잘 섞어서 말하라고. 근데 꼭 그런데 맛있대요. 나 진짜 힘들다. 디테일한 질문들이 많으시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메밀국수 플레이팅의 10길이인데요.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보면서 조금
맛있어 보이거나 좀 이쁘게 돼 있다라고 이제 한 그 브랜드들을 이제 염치 없게 잘 빠진 면이 있습니다. 백촌 막국수가 강원도 그 고성 지방에서 좀 유명하고요. 고기리 막국수는 그 분당 고길이라는 정자인가 거기 아무튼 판교 근처에 있는데 유명하고요. 범부 막국수라고 그 양양의 범부리인가 거기에 있는데 그 막국수 비주얼이 저는 이제 괜찮아서 가져왔고, 이제 서울의 강남에는 서관면허이라는 브랜드가 교대랑 삼성 뭐 이렇게 요즘에 이제 잘 나가는 브랜드이긴 하고요. 이제 강북의 서촌에는 잘 빠진 면이라는 그리고 이제 신촌에 소바 연구소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요 위에 거 다 보시면 5개는 다 메밀국수 브랜드고요. 이제 소바 연구소라는 브랜드는 소바 브랜드인데, 이제 다음 장에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백촌 막국수의 그 고기, 시그니처 이제 그냥 어차피 거기는 막국수랑 국수랑 고기밖에 없습니다. 고기를 이제 이런 형태로 담아주는데, 이제 그 강원도 그 약간 투박한 그 생각치고는 굉장히 그 수육 꽃이라는 꽃 형태로 되게 이쁘게 담아주거든요. 근데 요거의 사실 팁은 그 옆에 직접 담근 명태 식혜가 진짜 맛있거든요. 시판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삭힘 정도나 그 씹히는 질감이나 그 달달하게 맛있는 감은 확실히 맛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그냥 동치미 그 면이랑 요거랑 좋아하는데, 이 플레이팅이 강원도권에서 그 되게 오래된 집치고는 굉장히 이쁘게 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범부 막국수인데, 이제 플레이팅 이제 맛집 모음이니까 플레이팅 보시면 막국수 중에서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범부는 여기 옆에 보시면은 씨앗이랑 해바라기를 넣고, 이 양념장이 이게 되게 특이한데 그 무를 갈아놓은 건가? 되게 이렇게 그런 식감인데 그 맛도 좋습니다. 저는 되게 맛있거든요. 그리고 그 약간 독보적인 비주얼, 이게 뭐 씨앗 넣는 데나 저 양념장 중에 그냥 양념장 저렇게 보시면 고기리처럼 그냥 양념장이 아니라 양념장이 좀 특이한 양념장.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 범부 막국수를 가져왔고, 그래서 요즘 이제 범부 막국수도 굉장히 인스타그램에서 핫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고기리 막국수라고 여기 이제 고기리 막국수도 평양냉면 스타일을 추구하는 브랜드이고 정갈함을 추구하는 브랜드인데, 면도 되게 이 집 여기 이렇게 면 담긴 거랑은 다르게 양 차이도 사실 굉장히 좀 있고, 이 담김새도 조금 더 이쁘게 담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여기는 양념장을 그 스쿱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게 사실 비주얼 봤을 때 그냥 비주얼 다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들과 똑같은 비주얼은 아닌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하거든 남들과 다른 비주얼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외식업에서 요즘에는 이제 약간 트렌드 중에 하나인 거, 트렌드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저 밑에는 뭐야? 뭔가? 물 같은 게. 하얀 거. 하얀 게 육수입니다. 육수? 네, 육수 아마 저렇게 깔아줍니다. 그렇게 있고, 이제 약간 이제 서울권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그 서감면옥이라는 브랜드거든요. 서감면옥은 이게 이제 들기름 자작 비빔면이에요. 근데 사실 그 저희는 이제 들기름 막국수와 이 골동면옥 들기름 자작 비빔면을 이제 콜라보한 느낌을 좀 따라한 거거든요. 이 통들깨랑 이 간깨랑 이 맛이 생각보다 면과 엄청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그 고기리 막국수에서 아까 전에 보신 김가루로 되어 있던 데는 통들깨는 안 쓰거든요. 근데 저는 이 통들깨와 이거는 차단을 하고, 이제 베이스 육수는 이제 고기리 막국수처럼 간장과 들기름을 좀 썼고, 저희 집만의 걸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새싹을 넣어서 만든 개념이었거든요. 다 모방을 잘 하시면은 점수가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비주얼들을 보시고 모방을 하면 되는데, 이제 서감면역의 브랜드는 이렇게 해서 이게 잘 나가는 브랜드고요. 서감면역에서도 이제 킥
메뉴를 제일 잘 나가는 건 아니고 고객을 끌어들일 만한 이제 네, 시그니처. 근데 시그니처 치고는 이제 이것도 이제 하루에 20개만 한정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이게 뭐 2, 4, 6, 7, 8개가 한 그릇에 올라가는데 이쁘긴 굉장히 이쁩니다. 이게 얼마예요? 이게 지금은 올라서 17,000원인가 8,000원이 되고 원래 작년까지는 15,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메뉴였거든요. 이게 딱 20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11시 전에 10시 40분에 가가지고 이제 줄을 딱 뽑으면 나 20명이면 이거 먹을 수 있다. 이 가격에. 그러면 이제 나는 구매했고 난 시간도 많은 사람이고 이것도 와서 먹었다. 인증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조금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가 영업 시간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근데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의 제일 좋아하는 게 오픈런. 빨리 가서 뭔가 나는 줄 서서라도 맛있는 거 먹겠다 이런 거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걸 고민할 겁니다. 분명히 내가 11시에 왔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은 걸 본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데 그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가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한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사실 엄청나게 주방에서 노동이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이거를 온라인에서 많이 퍼질수록 나도 이거 다른 거 한 단품은 12,000원인데 이거 아침에 빨리 와서 기다리기만 하면 3,000원 더 내고 먹을 수 있대. 이런 호재면은 무슨 빨리 오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여기는 이제 정말 전문가분들이 이제 해가지고 계절별로 이제 음식도 좀 바뀌더라고요. 사실 저희 제철 반찬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여기에 이제 똑같이 돼 있는 건데 조금 더 이쁜 접시에 조금 더 하나로 모아지는 거를 했을 뿐인데 사실 보기가 좋아 보이니까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원면옥이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저렇게 보이는 거는 제주도 가시면은 제주도가 요즘에 메밀 전국의 산지 1등이거든요. 원래는 공평이 기였지만 지금은 이제 제주도가 약간 선두주자가 돼가지고 엄청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농사를 짓던 브랜드 영농조합에서 이 서감면옥이랑 같이 MOU를 맺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메밀을 공수받고 여기에다가 이제 브랜드를 전수해줘가지고 제주도 가시면 이런 형태로 이제 들기름을 드실 수 있거든요. 이것도 저는 이건 안 먹어봤는데 거의 맛은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서는 농원을 놀러 가서 메밀꽃을 구경하고 들어가서 이걸 이제 대기해가지고 저 한 그릇 먹으니까 그냥 맛있겠죠. 그렇게 해서 플레이팅 맛집이 있고 사실 여기서 이제 MOU를 해서 알려준 거지만 조금 다릅니다. 면의 형태가 파스타처럼 저기 말려 있거든요. 사실 MOU 했으면 똑같이 할 수 있겠죠. 근데 똑같이 하면 요즘은 너무 식상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잘 빠진 메밀입니다. 서감면옥을 보고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저희는 강국의 1등인데 질 수 없다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이 한 상을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15,000원에 20개만 판매하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사실 초창기라서 조금 뭔가 안 이쁠 수 있는데 이것보다 이제 요즘에는 저희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형태로 아무튼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주말에는 저희도 이걸 판매 안 하거든요. 너무 바쁘니까 평일날만 20개 한정을 하는데 점심 때는 굉장히 잘 나갑니다. 사실 이게 가격대가 15,000원이면 조금 비쌀 수 있거든요. 점심에 15,000원 소비한다 이러면.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왔을 때도 만약에 맛있는 거를 조금씩 다 넣으면은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새싹 인삼도 한 뿌리 넣고 저희 1층에서 이제 수경재를 키우는 게 있는데 단가는 사실 작은 뿌리는 300원에서 큰 뿌리는 5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저희가 키워가지고 한 뿌리 넣어드리고 이렇게 여러 개 해가지고 메밀 식혀서 넣고 이게 이제 메밀 견과류바인데 저희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메밀하고 견과류 넣어서 만드는 영양 간식 같은 건데 그것도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서감면옥이 그렇게 안 팔았으면 저희도 안 팔았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어. 근데 이걸 해야만 하겠어. 저희도 그 전에도 사실 장사가 안 되진 않아가지고
뭔가 이게 새로운 걸 시도를 하고 뭔가 하는데 되게 귀찮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테스트해보자고 하나를 해갖고 뭔가 그릇도 준비를 해보고 그 과정 자체가 다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귀찮잖아요. 똑같이 누가 만들어주면 좋지. 하지만 제가 직접 준비해가지고 테스트하는 건 굉장히 일이었는데 이거를 뭐 메뉴판 바꾸고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일련의 과정도 있지만 이걸 만들고 나서 소비자들한테 인정받을 때는 굉장히 이제 행복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저희만의 이거 시키면 뭐 새싹 인선도 주지 뭐 안 먹으면 메뉴 시켜서 나오지 하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이게 소바 연구소라는 곳인데 되게 딱 보자마자 특이한 이미지잖아요. 이 집이 소바를 그 면을 그 기계로 만듭니다. 기계로 만들어서 매장에서는 그냥 그 면탕기에서 삶기만 하거든요. 건조된 면을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맛은 아마 조금 그 일반적으로 그냥 반죽돼 있는 면보다는 좀 탱탱하고 조금 맛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의 컨셉은 순면은 여전히 대중들한테 노출이 아직 좀 덜 돼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 형태를 이제 잘 이용해가지고 젊은 친구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간판에다가 이제 포스터 간판이죠. 포스터 간판에다가 순메밀면이 아닐 시에는 삼성전자 주식을 1만 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요. 뭔가 되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뭐지? 그래, 나 밀가루 안 먹고 뭔가 아무튼 메밀면 먹는 건가? 이런 형태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이제 요즘에 보시면은 라멘이 젊은 층한테 되게 인기가 많은데, 라면의 고명들을 보통 저렇게 그 수비드 된 거나, 뭐라고 하지? 삶은 거를 올린 형태가 많은데, 이걸 이제 냉소바에도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이게 신촌에 있는데, 젊은 대학생 친구들한테 좋아할 만한 걸 다 집어넣구나. 그래서 대학생 친구들은 꽤나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브랜드여가지고 집어넣었는데, 어찌됐든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다 직접 하고 이거를 제품화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리고 또 그걸 노출시키는 데까지 오래 걸리는데, 잘 하고 있는 케이스여서 사실 이게 뭐 고기 없고 그냥 면만 저렇게 놓고 소바에 하면 다 똑같은 소바도 사실은. 근데 뭔가 하나 차별화. 그리고 제가 웃긴 게, 웃기다고 해야 되나? 이게 기본은 저도 이제 메뉴판을 봤는데 기본은 냉소바만 있습니다. 고기를 추가해야 돼. 고기 추가 2,000원인가? 그러면 저기 좀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다 인스타에서 저거만 보고 왔으니까 비싸도 저거 시키는 거예요. 조금 뭔가 당황할 수 있긴 한데, 당황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네. 그래서 보여지는 게 일단 요즘에는 누가 저 집 맛있다 해서 가는 것보다 일단 한번 찾아보고, 근데 친구가 맛있다 그래. 그럼 가는 거잖아요. 두 번을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노출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 소바를 올려드리는 게 게맛살이에요? 아니면 당근이랑 뭐예요? 소바 이거 올려드리려고요? 네. 이거는 지금 메밀쌀입니다. 메밀고요? 메밀 새싹. 아까 제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네. 이거에 다른 버전이 있거든요. 이게 색깔이, 일단 햇볕을 안 보면 흰색으로 콩나물처럼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자란 다음에, 이게 적 메밀 새싹이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제가 많이 아는군요. 그래서 저거가 강원도에서 이제 판으로 이제 키운 다음에 어둠에서 키우고 나서 이거를 햇볕으로 꺼내놔가지고 한 몇 시간 정도만 지나면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이쁘게 팔려고 이렇게 이제 바뀌고, 그리고 만약에 그냥 메밀을 그냥 햇볕에 키우면 광합성을 해가지고 그냥 초록색으로 나옵니다. 흰색으로 안 나옵니다. 세 가지 버전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새싹으로 햇볕을 키우면은 그냥 메밀꽃으로 키울 수 있는 거고, 이게 햇볕을 안 보게 키우면 저렇게 흰색, 햇볕을 다 키운 다음에 조금만 보이면 저 색깔. 저것도 사실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저거는
저건 아마 저 집은 저렇게 쓰는 이유가 저 위에는 잎은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흰 노란색의 콩나물처럼 흰색이고 저 위에는 잎사귀가 펼쳐진 거라서 조금 다르게 쓰려고 아마 저렇게 쓰지 않나. 여기 왼쪽 게 선생님 거잖아요. 네. 만두는 수제 만두인가요? 기성품입니다. 저거 그 옆에 거는 그 명태인 거예요? 네, 코다리 무침에 감태를 밑에 깔았거든요. 감태, 네, 김 말고 감태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식재료 중에서 꽤나 그 고급 형태로 쓰이긴 하는데 사실 제가 그냥 을지로에서 크게 뜨면은 별로 비싸지 않더라고요. 근데 고기나 뭐 수육 같은 거에다 같이 싸 먹으면 굉장히 뭔가 색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다른 그 플래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판매할 때는 감태를 이 깻잎 옆에 올리면은 손님들이 이거 그냥 그 데코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꼭 해드려요. 이게 감태라는 건데 이거에다가 이거 싸 드시면 맛있습니다 하면은 그래서 저희는 감태를 추가로도 팔거든요. 손님들이 시키고 하시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감태를 쓰는 건데 좀 뭔가 아무튼 남들이 안 쓰는 식재료를 쓰려고 해가지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유자청이거든요. 부추에 수육에 유자청 하면은 뭔가 그 전통적으로 저희는 원래 그 수육은 쌈장에 그 마늘에 고추장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저는 약간 젊은층 느낌이나 깔끔하게 하고 이거 안 먹어봤는데 먹어보면 맛있다라고 느끼는 거 조합을 찾아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수육도 그냥 이름이 수육이 아니라 유자에 빠진 수육이거든요. 유자청이랑 부추랑 이게 단짠의 조화죠. 결국에는 단 것과 부추의 짠맛과 거기랑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면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 부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안 드렸었는데 식혜는 기성품이죠? 어떤 거요? 식혜요. 식혜 기성품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메밀 볶음 메밀을 같이 섞어놔가지고 조금 맛이 다르긴 합니다. 네. 이것도 식혜도 원액이 있더라고요. 물을 타는 게 있어요.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식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 파는 거. 그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넣고 물을 넣더라고. 저게 뭐지? 했는데 이거 원액이 있어. 저희는 그 원액에다가 메밀차 저희는 이제 매장에서 메밀차를 나가거든요. 메밀차에다 알갱이도 나가거든요. 그 알갱이를 위에다 띄우면은 식혜 위에 뜬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먹으면은 이제 메밀식혜가 그 메밀식혜라서 좀 구수한 맛이 있겠네요. 네, 조금 다르게. 그래서 그런 거죠. 육수도 만약에 육수를 뭔가 반죽을 하는데 반죽을 할 때 맹물로 반죽하는 게 있고 만약에 뭐 저기 결명자처럼 반죽하는 게 있고 뭐 메밀처럼 반죽하는 게 있고 하면 결국에 반죽에 따라 색깔도 다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풍미가 안 달라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맹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메밀 반죽으로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냉물을 메밀차 바다지 노란색 물에다가 반죽을 하면 느낌상 맹물보다는 낫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형태가 있어가지고 다 잘 조합을 하시면 좋은 제품이다. 전복은 삶아서 가능해요? 전복은 저희가 이제 장조림을 직접 만들거든요. 네, 완도에서 이제 그 양식장 하시는 분이 80kg에서 100kg씩 보내주시면은 전복장 하듯이 간장하고 당기랑 뭐 좀 넣어가지고 한번 삶아진 거를 씻고 그 장에다 넣어가지고 한번 끓이고 꺼가지고 냉장고 합니다. 그래서 냉동실로 넣는 거죠. 신경 많이 쓰시는데요? 네? 신경 많이 쓰셨다고. 그리고 네 이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저희 이제 마지막 버전은 사실 만두를 손으로 빚는 건데 매장이 협소하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가지고 언젠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먹어보는 데 중에서 제일 괜찮은 데를 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팁인데 저희가 보통 만두를 찐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메밀 면수에 삶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스팀에서 올라오는 그냥 물하고 다르게 그 메밀 면을 삶은 물은 그 면수라고 하잖아요. 같은 느낌으로 코팅이 되나요?
그냥 아닌가? 그 코팅 된다고 해야 되나? 이게 그 속이 메밀 물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되게 촉촉하게 뭔가 그 육즙이 갑자기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삶는 것도 찌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무슨 만약에 메밀 만두를 한다고 하면은 찜통에 찌는 것보다는 뭔가 맛있는 육수 같은 데다가 삶아서 나가면 훨씬 맛있을 거예요.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같은 제품을 써더라도 그렇게 뭔가 한 번에 오퍼레이션 좀 더 남다르게 하면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아서 체에다 걸리나요? 그쵸, 체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못하는 친구들은 좀 이제 그 자꾸 터트려 먹죠. 근데 이제 살살 건지면은 잘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더 좀 구현을 하자면 고기 같은 것도 다 이제 그냥 그 저희 압력밥솥에 그냥 삶거든요. 한 번에 뭐 한 20덩어리 넣고 한 번에 삶고 보관을 그 스티로폼 박스에 안에 이제 비닐 쌓아가지고 거기에 보관하면 3시간 보관이 되거든요, 보통.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장기간 보관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은 보통 족발집에서는 다 그렇게 쓰시거든요. 크게 대용량으로 저희 그 무슨 비닐 뭐라고 하지? 그 야외에서 쓰는 무슨 아이스박스 큰 거 있잖아요. 막 그거 한 통을 족발 싸면 거기다 그냥 다 넣고 보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5시간? 저는 예전에 좀 어떻게 보관했냐면 그냥 그 삶아진 데다 넣어놨어. 그랬더니 2시간 지나니까 와 고기가 안 썰어지더라고요. 막 그냥 다 으깨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처음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겨울철에는 그러면 주방도 추우니까 밥솥을 써볼까 했는데 밥솥은 온도가 있어서 그런지 추워버리더라고요. 몇 시간 아침에 넣었던 거 저녁에 꺼내니까 약간 향이 이상해. 그래서 보관 정도만 돼야 되지 이거를 재가열하는 거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수육도 뭐 그런 게 있고요. 저 이제 옆에 새싹이랑 있는 전병인데 전병도 저희 이제 시판을 쓰거든요. 근데 브랜드는 만두랑 같은 브랜드거든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브랜드들이 있는데 아하라는 데가 있고 뭐 어디라는 브랜드 한 3개가 제일 유명한데 저희는 이제 아하라는 제품을 쓰는데 이 전병도 제가 이제 보통 장사를 하니까 딴 데 가서도 가끔 먹어볼 때 있잖아요. 진짜 만드는 데 빼놓고는. 근데 그 전병을 저희도 처음에는 그냥 튀김기에만 처음에는 프라이팬에다가 올려서 그냥 굽듯이 했고 처음에는 굽듯이 했고 나중에는 튀김기에 넣어서 해봤어요. 이제 2가지 맛이 근데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근데 굽는 게 제일 맛있긴 했어. 근데 굽는 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하루에 막 엄청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튀김기에 넣었다가 튀김기에서 한번 만들고 그거를 같이 놔뒀다가 이거를 전자레인지에다가 한번 재 돌리면은 피가 갑자기 매직을 일으켜가지고 피가 원래는 엄청 그 튀김기에 만들면 엄청 크리스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리면은 쫄깃해집니다. 이 뭔가 진짜 요리를 계속 해봤어야 돼요. 해보니까 이런 그 디테일한 게 근데 그걸 테스트 해봤을 때 손님들이나 지인들은 그러니까 크리스피한 게 당연히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 뭔가 메밀이라서 그런가 쫄깃쫄깃해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리 방법을 그렇게 바꾸는 거죠 저희는 아예.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안 나갈 땐 당연히 그냥 계속 일일이 해도 되지만 엄청 많이 들어올 때는 튀김기만 넣는 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막 안에 막 다 터져 있고 막 이런 데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냥 크리스피한 건데 거기에다가 한번 오퍼레이션 더 집어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렸을 때는 쫄깃한 맛이 나오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들 그 비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비법이 이런 비법 같아요. 이 음식의 성질을 좀 이해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하면 좀 편해지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맛있게 오래 보관하거나 이런 것들이 약간씩의 그 각 집의 비법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저 같은 나이대에 요리를 배우지 않았다면
뭐 보관 방법이나 이런 거 잘 모를 거거든요, 사실. 이거 뭐 전병을 어떻게 해야 맛있는지도 모를 수 있고 그런 거에서 하다 보면 사실 나오긴 하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알려드리니까 사실 뭐 편하게 알아가시면 좋은 거니까 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플레이팅은 사실 두 가지죠. 이뻐 보이게 만드는 것과 이쁜 그릇을 쓰는 거죠. 이쁜 그릇들을 조합해서 올려놓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은 저도 처음에는 이 그릇을 썼습니다. 강원도의 스타일, 투박함을 이제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제 레시피가 저의 비주얼이 거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투박하게 그 종이기만 쓰고 그냥 제가 직접 구운 김에다가 계란에다가 오이 올리고 꽤 많이 뿌리고 그거 그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인스타나 뭐 블로그를 하는데 내가 강원도 사람은 아니고 강원도에서 장사하는 건 아닌데 뭔가 투박한 거는 쉽지 않다 초창기에 이 투박함이 이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뭐가 어떻게 바꿔야 되지 하다가 뭐 이제 전복으로도 바꾸고 접시도 바꾸고 지금은 이제 저희 아까 전에 보이는 것처럼 노그릇 형태로 쓰는데 고민하신다면 저희는 이제 이런 그릇도 써보고 이렇게 볼이 있는 것도 써보고 이렇게 흰색 그냥 에나멜도 써보고 근데 이거는 너무 그 색이 금방 변질돼가지고 잘 못 쓰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유리는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반대해가지고 못 쓰고 너무 못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노크릇을 그냥 간 거죠. 노크릇도 사실 무겁긴 한데 이거는 깨지진 않을 것 같고 이제 이거 하면은 이제 우리 평생 해야 된다. 비싼 거니까 평생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한 비싸게 돈 주고 넣어가지고 썼는데 지금까지 잘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시면은 보통 막국수 저희가 전에 보여드려도 이런 서간면이나 강남에서 좀 고급지게 돈 받으려면 다 비싸게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원도 스타일이나 고기는 자기네 브랜드를 이름을 입히긴 했는데 그래도 저기 적었어요. 근데 저 집은 좀 뭔가 더 높은 걸 쓰나 남들 좀 다르게. 그래서 아무튼 자기만의 거를 하시려면 뭔가 접시에서 뭔가 좀 너무 메밀막국수 했는데 난 남들과 차별할 거 했는데 이거 쓰시고 계시면은 분명히 뭐가 차별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아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노그릇은 추천은 드리는데 이 노그릇 쓰실 거면 평생 하셔야 됩니다. 평생 하셔야 되고 이제 나는 메밀국수가 아니라 소바류 하신다고 하면 요즘에 이제 소바는 한국면 혹은 이제 냉소바해서 유리로 쓰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요즘에 기술이 진짜 좋아서 이 저거가 이게 보이는 게 유리 같아 보이지만 에나멜이 있더라고요. 좀 비싸긴 한데 진짜 고급스러운 에나멜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접시를 또 바꿨는데 접시가 2000 도자기 같아요. 근데 에나멜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브랜드가 있으니까 조금 접시나 뭐 그릇을 준비하실 때 내 음식을 어떤 데 올렸을 때 괜찮을지를 꼭 테스트 해보시고 저도 처음에는 이거 하나 사서 이렇게 바꾸고 저거 하나 사서 이렇게 바꿔봤는데 이게 비주얼이 완성됐다고 싶으면은 접시를 한 5개는 사가지고 올려보고 사진 찍었을 때 뭐가 제일 예쁜지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 접시 샀을 때 이 돈이 하나도 못 깜짝이었어요. 내가 시장에 한번 가서 그거 또 가서 사오는 것보다는 한 번에 그냥 샘플용으로 사가지고 그 테스트해보는 훨씬 나아요. 그 돈이 결국에 장사에서 버는 돈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한 번 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으니까 꼭 그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뻐 보이지만 유리가 아닌 에나멜 중에서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어차피 한 장씩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메밀을 힘든 외식업을 하고 있지만
메밀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이제 이 메밀 저희 막국수가 저희의 그 미래의 연금을 책임질 아이기 때문에 메밀연금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이유는 일단 그 메밀 수메밀면이 이제 건강식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밀가루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 좀 뭔가 민감하게 반응한 친구들이 요즘에 20대 친구들이 좀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장사를 계속 10년, 20년 할 거면 그 젊은 친구들도 많이 먹으면 좋잖아요. 모든 세대가 먹으면 좋으니까 그런 개념에서 순메밀면은 굉장히 이 건강식 그 대열에서 이제 요즘에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광고 2개 제외하고 제가 순메밀면이라고 조사했을 때 순메밀면이 아마 검색량이 한 달에 이거 몇 명이나 찾아볼 것 같으세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렵다. 생각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지금 기준으로 300명이 찾아보셨네요. 그러면 300명 중에 순메밀면을 찾았다는 사람은 아마 한 200명은 사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그 구매 수가 2,500개면은 이 구매 수는 석 달간 합쳐진 구매 수거든요. 최근 석 달간 구매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재구매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매번 순메밀 검색하는 게 아니라 혹은 알람 뜬 대로 바로 들어가서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리고 리뷰가 보면 4,100개가 달려있거든요. 굉장히 리뷰 많은 거거든요. 저희도 메밀바가 이제 2년 그냥 좀 열심히는 아니고 적당히 팔았는데 견과류바가 이제 1,000개가 좀 넘어가고 있는 형태인데 이 집은 굉장히 많거든요. 하남제면소가 있고요. 아까 전에 말했던 오곡대장이 아마 이쪽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920개 리뷰나 보시면 많고 여기도 900개 여기 이제 제주도에서 그 기계로 판매하시는 메밀밥 가신다는 곳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 순메밀면 검색량은 굉장히 작지만 이 재구매 여력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분명히 특성화된 시장이 있다는 거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메밀국수 장사를 하실 거면 순메밀면 장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GI 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당뇨 혈당 관련해서 이제 그 수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GI 지수가 메밀 수치가 뭐 흰쌀이나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화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 GI 지수 나타내는데 50대로 나타나면은 좋은 건데 그래서 이제 당뇨 하시는 분들이 메밀차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즐겨 마시는 형태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순메밀면 미래는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메밀면으로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 2014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지하 이렇게 입구 들어가는 한 칸에서 이런 공간에서 장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3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 5천만 원에 100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 보증이 없어가지고 3천만 원에 120만 원 시작했는데 이제 이걸 장사를 하다 하면서 이제 20년도에 코로나 시즌 때 저희가 이제 14년도에 시작했으니까 20년도에 됐는데 건물주분께서 이제 하와이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저희한테 이러더라고요. 저희 이제 10월달인가 5월달인가 갱신을 하는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에서 230인가 50인가 올리실 때 그게 이제 5년이 지났을 때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주말에 줄 서는 걸 아니까 건물주분께서 이제 그렇게 하셨나봐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이 서촌 누룽지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매장에서 이제 골목으로 들어오는 길이긴 했거든요. 근데 서촌은 이 아기자기한 저희 이제 이 앞에 골목보다 훨씬 좁아요. 사실 차가 지나다닐 수 없는 골목들인데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서촌이었는데 저희 이 건물을 보고 이게 매물로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이 건물주분이 원래 이제 여기서 순두부집을 원래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신다고 이제 월세 혹은 매매 생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월세가 이게 1, 2층을 통째로 쓰는데 200 저한테 원하시는 게 230에서 50을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럼 저희가 이제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테이블 수가 더 훨씬 많아지는 케이스였어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나 이거를 매매도 하시느냐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매매도 할 생각이 있대요. 그 당시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여기 2020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서촌이라는 동네가 역에서는 뭐 평당 1억도 있고 1억 넘는 것도 있고 여기로 오니까 평당 3천이 거주지도 있고 뭐 2천에 평당 2천에 거주지로 거래되는 게 있고 저희가 상업지로 거래된 거는 평당 4천에서 5천 선이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8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9억이라는 돈이 필요했는데 사실 저도 9억이 하나도 없죠. 근데 어떻게 했냐? 일단 어차피 저희도 이제 지하에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거를 월세를 낼까 매입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알아보니까 그 건물 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매매연금을 받으려고 평생 하려고 하니까 혹시 그럴 거면 월세 말고 내 건물을 사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건물을 담보로 탁감이라고 하죠. 그 은행인한테 나 이거 살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대출이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네, 그 정도 80 어떻게 이제 뭐 우수 고객이고 뭐 하시니까 그리고 그 전년도에 이 지하에서 한 그 잘까지 매매 매출이 있으니까 뭐 그걸 똑같이 여기다 하실 거면은 뭐 얼마 저희 신용이 있으니까 이만큼 해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전라도 사람이라서 목포에서 20살 때 올라와가지고 이제 30살 되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30살 지나면서 이제 이 장사는 지하에서 하고 살기는 옥탑방에서 살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맨날 주방에서 일하면서 이제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청약을 하나 한 게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청약이 된 게 있었는데 그거를 공동 담보로 이 건물을 사는데 집어넣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운이 좋게 9억 중에서 9억을 대출받았어요. 근데 약간 이건 편법이긴 하죠. 근데 제가 저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당시에는 그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대출을 받았는데 그 9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였냐면 그 당시에 197만 원이었어요. 2년 전에. 월세보다 쌌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이거는 무엇인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인테리어 비용에 저 인생 처음으로 이제 그 인테리어 업체를 이제 섭외해가지고 제가 1억을 넘게 돈을 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생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원래는 한 저도 1억은 들고 있었는데 이전해야 되니까 공사를 하는데 대출 받은 거는 온전히 대출 받은데 매입가로 쓰고 남은 돈으로 그 제가 원래 한 1억은 들고 있어야 장사를 할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한 돈으로 인테리어를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2년이 지나가지고 저희가 이자를 조금 올라가지고 요즘에 금리 엄청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 사업자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출이 여전히 많이 받는 이유가 지금도 3, 4%대의 대출을 받더라고요. 저 때는 2%대 받았거든요. 이 건물 대출 받을 때. 그래서 196만 원, 7만 원 이렇게 됐고 9억을 대출 받을 때 지금은 230만 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2년 내도 그 월세이고 뭐 이거는 그래서 장사를 하실 거면 죽기 살기로 한다 생각하고 건물 사서 하십시오. 난 도망갈 데가 없다. 여기서 끝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은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도 여기 이제 돌면서 한번 봤는데 그 핸드폰 어플 중에서 디스코라는 그 어플이 있거든요. 디스코랑 밸류맵이라는 두 가지 어플이 있습니다. 꼭 그 다운 받으셔가지고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핸드폰을 딱 키잖아요. 그러면 여기 근처에 실제 거래된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에 평당이 2천이 안 되게 거래되는 게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는데 여기 아까치 보니까 총 매매가가 2억이 안 되는 매물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대출을 좀 받고 하면은 내 건물에서 나 평생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디스코를 보면서 평당가도 알아보고 장사를 오래 하실 거면 저는 임대하지 마시고 부동산 가서도 저 장사할 건데 매매
매매 알아본 것 같다.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하셔가지고 그럼 얼마 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뭐 이제 생각해서 평당 얼마 정도 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매물 있으면 찾아봐 달라. 어떤 거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어차피 그 임차하셔가지고 월세 내느니 이렇게 은행에 그냥 월세 내시고 나중에 내가 운이 좋다면 그 지역이 좀 더 뜬다면 혹은 내가 장사를 잘해가지고 팔 수 있다면 뭐 권리금 형식으로 내 건물 팔아서 나올 수도 있는 형태고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